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주목할 숫자도 나왔고 제롬 파웰 연준 의장 입에서 중요한 말도 나왔고 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NAHB라고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 즉 미국의 그 전역의 주택 건설업자 900개 선정해서 향후 주택 경기 전망을 설문을 해서 그걸 지수화해서 이제 매월 발표하고 있습니다. 매월. 금년 들어 찔끔찔끔 흘러내려서 이게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5월 발표 어제 났는데 69로 사진처럼 급락세입니다. 급락세. 팬데믹 직전에 발표된 20년 3월 값이 72였으니까 이거 하향 돌파를 했습니다. 이것은 30년 모기지 금리 급등세 사진 한번 보시죠. 무섭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모기지 시장이 지금 급속히 식어가고 있다. 아주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것과 궤를 같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향후에 부동산 경기 상당 기간 냉각기가 저렇게 시작되는 거 아닌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유럽 쪽도 봐야 되고 당연히 한국 쪽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매우 중요하게 보이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사진에서 미국의 기업 재고, 소매 재고 이거 비교적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여러 번 드렸는데 4월 발표치가 비교적 크게 증가한 거 확인이 됩니다. 이것은 소매 판매도 둔화되는 모습과 궤를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의 소비 부문 과열되지 않고 과거 평균치 살짝 하회하는 정도로 그래서 좀 진정되는 조짐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이미 피크치 지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은 경기가 좀 둔화되더라도 인플레이션 진정되는 게 가장 큰 호재입니다. 그래서 파월이 말하기를 인플레이션이 고삐가 잡힐 때까지, 즉 이 말은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 즉 코어 PCE인데 이게 2% 근방으로 돌아올 때까지 금리 계속 올린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했습니다. 자, 이 말, 저 제목을 딱 볼 때 저게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질문입니다. 제 의견은요, 저는 저거 딱 보는 순간 저거 악재 아니라고 봤습니다. 저걸 악재로 해석하면 참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목 딱 보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시장 움직임을 나중에 확인했더니 저 말 하는 순간에 초반에 급등세 보였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 그러다가 급등세 대부분 반납하고 그냥 확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 그래프 보면. 그런데 결론적으로 바로 회복해버렸고 고점 근방에서 더 올라서 이제 급등세 마감을 했죠. 그래서 분명히 제가 제목 보면서 호재라고 판단한 이유는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저 말에. 다 알고 있는 내용 확인했을 뿐이잖아요. 다시. 지금 문제는 금리 인상 속도 아닙니까? 금리 인상을 지금보다 더 빨리 하겠다 그러면 분명 악재죠. 한번 시장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했던 것처럼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이미 다 반영된 거죠. 그래서 그 금리 인상 속도를 지금보다 더 빨리 하겠다 이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을 이제 다시 보면은 이제 이런 상태에서 본문을 다시 보면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용이 다소 나빠지는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은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다소 둔화가 되고 이로 인해서 지금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 근방인데 이 실업률이 다소 올라가는 그런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건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융 긴축 계속할 거다. 새로운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다 이미 계산 끝난 거라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지금 쟁점은 이거죠. 금융 기축과 관련해서 파월은 75bp
올리는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bp가 더 적당하다는 겁니다. 이 스탠스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재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시장에는 분명히 75bp 올릴 것이다. 올려야 할 것이다. 결국 50bp 이거는 찔끔찔끔 올리는 거라서 이 정도는 그 물가 못 잡을 거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래서 정말 그 75bp 확 올려버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충격이 올 가능성이 높죠. 너무 빨리 올린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50bp가 적당한 것이다. 다시 확인한 것이고 결국 호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50bp 올리는 전제는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패드도 할 것이고 우리도 할 것이고 다 합니다. 시장이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6월 달 그 금리 결정 내리는 그 시점에 패드의 판단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5월과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은 50bp 올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각에 패드워치 6월 기준금리 인상폭에 대한 그 확률 분포 이거 보면 50 올릴 확률이 87%이고요. 75 올릴 확률이 13%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5월 12일 당시에는 50 올릴 확률이 99%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75로 올릴 확률이 1%에서 13%로 일단 확률상으로는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일부는 여전히 75 올리는 것에 대한 그 우려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50 올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그 정리를 하고 다음 주까지 물가 발표 쭉 나지 않습니까? 그다음 6월 3일 날 빅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5월 고용보고서 이거 발표 나는 거 확인하고 그래서 지금은 75 올리는 거 이거 걱정하기보다는 언제쯤 25 올리는 확률이 등장할지 이걸 기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막 그런 입장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주요 일정들 한번 보면은 주요 국가들에서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쭉 그 발표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PMI 지수들도 다시 발표되고요. 이게 좀 둔화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PMI 지수가. PMI 지수는 향후 경기 판단하는 선행지표로 사용되는데 지금은 물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PMI 지수 좀 둔화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제 둔화되는지 여부를 이제 체크한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미국의 코어 PC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게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 조금 더 보면은 그러니까 3월 발표 날 때 5.2%였죠. 2월에는 5.4%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했습니다. 3월에 처음으로 하락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근데 지금 예상치가 5.3%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짝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2주 전에 나온 예상치이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는 이게 다음 주쯤 가면은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바뀌는 경우가. 참 미국 통계 시스템 탐복하게 되는데 매우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예상치가 대부분 다 맞죠. 그래서 예상이 올라가는 거 나와 있으면 이것도 시장에서 약간 또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험상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다음 주에 바뀌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바뀌면서 다시 이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상치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봐야 된다는 거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현재 물가지수 화두는 식료품과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코어 PC 지수에는 식품과 에너지는 제외한 값입니다. 그래서 5.3%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설사 5.3% 나온다 하더라도 예상대로 나온다 하더라도 저게 둔화되는 추세 위에서 지금 피크 형성하는 그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확인하는 게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료품 가격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움직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윗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 유크레인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가 상당히 지금 더티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반부터 말이죠. EU 집행위원장이 여성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경고를 해왔습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무슨 내용인가 하니 밀 수출을 못하게 하려고
항구를 완전히 봉쇄를 했다는 겁니다. 그 러시아 군함들이 흑해에서 아주 더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는 특히 집중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러시아 군대가 농작물을 지금 도적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엄청 도적질을 해서 심지어 유크레인 쪽 트윗을 보면은 그 도적질 해간 배가 쭉 따라가는 그 배를 지금 루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항구에 정박해 있으니까 그것 좀 압류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더티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이런 그 못된 행위에 대해서 유크레인, US, EU, UK, 캐나다 등이 공동으로 액션하겠다. 이 내용이 그 사진 내용, 그 트윗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죠. 항구 수출 방해하지 말라 이런 그 압박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육로로 수출하는 우회 방안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지금 글로벌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US하고 EU를 당할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도 또 에너지 관련해서도 아주 재밌게, 제가 볼 때 아주 재밌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말이죠. 지금 그 가스 가격이 미국에서 137% 올랐다는데, 예? 여름에 더워지면은 25%가량 더 오를 것 같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가스 사용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딱 드는 생각이, 아니, 겨울에 춥다고 가스 더 태우고, 여름에 덥다고 또 가스 더 태우면 도대체 탄소 배출은 언제 줄이냐 이겁니다. 네? 추우면 좀 춥게 지내고 더우면 좀 덥게 지내야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지금 탄소 배출이 로드맵대로 줄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와, 이런, 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지금 이제 6월부터는 이제는 퀀티티브 타이트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돈을 그다 들이고 그만큼 이제 채권을 소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금리 일단 이렇게 올리고 있고 50bp도 적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50bp씩 계속 올린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중에서 유동성을 빨리 당기니까 채권을 소각하니까 만기되는 거, 그러면 그 영향을 또 봐야 됩니다. 이미 여러 가지 소비 지표 이런 것들은 좀 꺾이는 모습이 분명하고, 그래서 6월 달에 75 올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확률상에는 13% 나와 있지만 저건 무시해도 되겠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